할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Zertifikat Deutsch B1 O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B1라는 이 이름을 딱 들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우리가 뭐 이 정도면은 B1군 이런 어떤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요. 국제 표준 레벨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한 단위당 45분 정도의 수학 시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B1 같은 경우는 350에서 650시간 정도의 독일어 수업을 이수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A1부터 C2까지 있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시간이 인증이 된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레벨이 올라가고요. 그 딱 한가운데에 B1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필요한 어학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1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영역이 총 4개가 등장을 합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영역들이 있는데요. 각각 영역별로 이제 타일이라고 해서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레젠 같은 경우, 읽기 같은 경우는 5개의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등장하는 내용이 블로그 포스팅, 이메일, 신문기사, 광고, 설명서 등을 읽고 적절한 정보를 잘 찾아내는 과업이 되겠죠. 혈관 같은 경우, 듣기 같은 경우는 4개의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내방송이라든지 강연, 그리고 사적 대화도 나와서 일상적인 표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라디오 토론, 이런 것을 듣고 또 이제 알맞은 답을 고르는 과업이 되는 거고요. 쓰기 같은 경우는 타일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아우프가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프가베가 3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보자면 편지, 이메일을 2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어떤 토론 주제, 그런 글을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 같은 경우는 타일로 나뉘는데요. 타일 3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각각 영역별로 100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0점이라는 점수는 막 부분 점수 이렇게 나뉘는 어떤 1, 2점 이런 게 아니라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60% 이상의 득점을 하시면 이 B1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읽기 60% 넘었어요. 듣기도 넘었는데, 쓰기도 넘었는데, 말하기에서 59%가 나왔어요. 그러면 B1 탈락이 아니고요. 읽기, 듣기, 쓰기는 다 합격으로 뜹니다. 그런데 말하기만 따로 시험을 나중에 또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듈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시험만 60%가 다시 넘을 수 있게 재시험을 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4가지가 다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완성한 하나의 자격증으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1부터는 모듈이라는 게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 단계에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B1부터 모듈이 등장을 한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 이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수업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 Zertifikat Deutsch B1 수업을 들으실 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 이 강의가 유익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당연히 우리 Zertifikat B1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싶으신 분들 너무 유용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자격증을 준비하다 보면 계속 목이 마른 부분이 뭐냐면 예시 문제예요. 연습 문제. 이 예시 문제가 너무 적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모의고사 4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모의고사와 그리고 예시 답안. 예시 답안은 뭐냐면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예시 답안이 너무너무 막막하거든요.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정석껏 잘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단 이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은 B1 수준인가를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B1 수준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유용한 독일어를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문장 그리고 표현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B1 시험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주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여유롭게 시험장에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으시면 안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유롭게 도착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험표나 이 신분증 같은 경우는 전날 미리 챙겨서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 영역별로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쉬는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쉬는 시간 오버하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전자기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스마트 시계 말고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가셔서 시간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쓰기 과업에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쭉쭉 쓰시다가 이거 연필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펜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펜으로 쓰다 보면 수정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교정 부호를 사용해서 고치시면 됩니다. 교정 부호는 별거 없어요. 틀렸을 때는 찍찍 그으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수정이란 단어를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 줄을 긋고 자기가 쓰고 싶었던 글을 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추가를 하고 싶다. 요 사이에 들어갈 말이다 라고 교정부호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교정부호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답안지 교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자주만 안 바꾸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교정부호를 사용하시고 각주도 다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 설명하고 싶거나 할 때 각주 다셔도 되니까요. 여러 교정부호 쓰셔서 여유롭게 쓰시고요. 그래도 너무 지저분하고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교체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럴 시간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쓰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최대한 덜 틀리는 연습,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우리 수업과 교재에서 많은 주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쓰기 연습 부족하지 않게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답안지 작성법입니다. 우리가 삼지선다형은 이런 답안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참, 거짓을 고를 때는 두 칸이 존재합니다. 참, 거짓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 쓴 말대로 선택 칸에 꽉 차게 X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살짝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체크 표시 안 되고요. 그리고 X 표시 이상한 데는 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칸 안에 맞춰서 신중하게 X 표시를 하세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 A를 열심히 골랐는데 A가 아닌 것 같아요. 답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A를 완벽하게 까맣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까맣게 칠해주시고 원래 다시 고르고 싶었던 B에다가 X표를 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B도 틀렸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하시면 되고 C에다가 X 표시를 하면 됩니다. 답을 마킹을 하시는 건요. 그래서 검토가 끝나고 나서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답안지도 교환은 가능합니다. 자주는 안 되고요. 최대 한 번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안 체크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 끝나고 신중하게 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받게 된 시험지나 모든 종이들은 집에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받은 시험지나 구상 종이들은 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문제 유출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요. 문제를 유출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껴 써서 가지고 온다? 그런 건 아예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담아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강의에 대해서 좀 더 구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재 자체도 모의고사가 4회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강의에서 어떻게 풀었을 것인가?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 강의가 50강이에요. 엄청나죠? 아, 정말 엄청난 블록버스터인데요. 자, 풀이 전략이 1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타일별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은지 제가 모든 노하우를 다 담았고요. 그리고 모델자츠라는 것은 모의고사라는 뜻이거든요. 모의고사 1에서 4회까지
모두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의 숫자가 좀 많아진 건 뭐냐면요. 모의고사 문제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랐어요. 그래서 전체 32강 그리고 보너스 강의가 4강이나 들어갑니다. 이 보너스 강의는 뭐냐면요. 각각 모의고사에서 제가 한 번쯤은 더 다루고 싶은 어휘라든지 표현들을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B1 수준의 학습자라면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표현들, 속담들 이런 거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너스 강의 딱 보면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이거는 안 들어도 되겠다 싶잖아요. 오히려 알짜예요. 그래서 이 50강의 다 듣고 시험 보러 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의 흐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흐름을 보시기 전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로 문제를 먼저 푸시고 채점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풀어주는 대로 같이 풀면요. 마치 내가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푸시고 채점을 다 하시고 틀린 부분에 특히나 집중해서 해설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의 흐름은요. 그래서 문제 확인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골자로 내세우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문제를 푸실 때,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문제 확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미리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문 확인을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답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 사이사이에 제가 왜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 소개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없었던 완벽한 모의고사 사회 해설 강의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강의실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Vielen Dank, auf Wiedersehen, tschüss!